제가 살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들면 보통 그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쎄함은 과학이라고 하죠. 제일 슬픈 건 마음 한켠으로 어자인 걸 알면서도 놓칠 수가 없을 때였죠. 근데 애초에 뭔가 친구인 것 같지만 분위기는 연인 느낌으로 잡고 정작 자기는 별로 책임을 지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애매할 때가 있어요. 진짜 어장 관리 잘하는 사람들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장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 그런 사람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왜 그러는지 그 본질을 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성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MBTI 말고 헥사코 검사라고 있는데요. 이게 사람의 성격을 검사하는 메인스트림입니다, 현재. 다른 건 지금 다 볼 게 아니고 그중 H 팩터라는 게 있습니다. Honesty, Humility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겸손하냐를 보는 척도입니다. 이 척도가 낮게 나온 사람들은요, 남을 쉽게 속이고 이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러면 안 돼 하는 규범을 어길지언정 자신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죠. 자, 이거랑 연관해서 Manipulative Personality라는 게 있습니다. 직역하면 조종하는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어떤 객체? 대상? 뭐 이런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으로 보니까 내가 그 대상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냐 없냐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배민이나 쿠팡이츠에서 뭐 시켜 먹을 때 고민할 때가 있죠. 어떤 가게에서 시킬까 이런 걸 뭐로 판단합니까? 여기는 평점이 좋은가? 맛은 괜찮나? 가성비가 좋은가? 뭐 이런 걸로 따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는 거를 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를 뭐로 여기냐면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상호 교류로 보기보다는 내가 취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썸이건 연애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먼저인데 그게 아닌 겁니다. 이런 여자가 챙기는 남자들은요,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이 여자한테 있어서는 냉장고 속의 재료예요. 내가 배고플 때 언제라도 끄집어내올 수 있는 재료를 쌓아둔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요리는 우리가 언제 합니까? 배고플 때 하죠. 이것처럼 연애도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해야 한다는 인식이 큽니다. 그래서 연애할 대상을 고르는 데 있어서 얘 아니면 쟤 아니면 내 카톡에 있는 걔 이런 식으로 차선책을 여러 개 만들어둬요. 이게 뭔가요? 어장관리라는 결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사람 어떻게 알아내는데 내가 그 여자한테 헥사코 검사를 시킬 거야? 뭐 할 거야? 이 네 개를 체크해보면 됩니다. 자, 1번. 특유의 늘어짐이 있는가? 어장관리하는 여자들은 재료를 쌓아두고 먹고 싶은 거 떠오르면 그때 재료 꺼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썸남이 있건 없건 일단 이 사람을 잡아놓고 더 좋은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갈아타야겠다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언젠가 배는 고플 거니까요. 연애는 하고 싶어질 거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히 계기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잡아놓은 이 남자와의 관계를 빠르고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 늘어짐이 매우 길어진다는 겁니다. 2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가? 사람을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 대상으로 여기다 보니까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건 없건 지가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장소건 돈을 쓰는 거건 그 여자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갑니다. 제 케이스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잠깐 예전에 썸 타던 여자가 있었는데 당시 제가 차가 있다 보니까 자기 알바 끝났는데 데리러 와달라 라던가 술 먹었는데 데리러 와달라 라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 필요할 때 연락이 자주 왔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슬슬 마음을 좀 표현해도 되려나 싶을 때는 거짓말같이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내가 필요해서 연락할 때는 머리에 열분 날 정도로 카톡이 줄어들고 필요해서 만나자 그러면 이미 약속이 있다는 둥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뭔가요? 저라는 사람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3번. 대화가 얼마나 자신의 득실로 이어지는가? 방금 말한 2번 같은 경우에는 어장을 치는 여자라 하더라도 눈치가 빠르면은 아차차 한 번쯤은 물고기 관리해줘야 되니까 내가 먹이도 줘야겠다 하면서 행동을 하는데 3번은요 되게 무의식적으로 드러나요. 바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 여자와 내가 만나기로 한 상태예요. 이때 만나는 당일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몸이 좀 아파. 집에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 어장 관리하는 여자들은 이런 말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나 오늘 약속 때문에 이 정도 빼뒀는데 라고. 자, 보통은 뭐라고 말해야 되죠?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라고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득실을 따지는 말이 불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대화의 흐름이 그 여자의 득실과 이어질 때가 많아요. 왜 나한테 먼저 이야기 안 했어? 내가 좀 곤란한데? 그때는 내가 좀 바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4번. 관계가 일관적으로 유지가 되는가? 어장관리하는 여자들 머리가 좋습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대놓고 꼬리치는 거 티나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어장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남자가 자기 옆에 계속 남아있는지 그걸 알아요. 그게 간헐적 보상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남자한테 매일 똑같이 잘해주는 것보다 한 번씩 잘해주는 것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때는 남자한테 굉장히 달콤하게 말을 잘해줍니다. 애교도 부려주고 웃어주니까 뭐 별짓 다 하는데 근데 이게 일관적으로 유지되지가 않아요. 내가 마음이 떠나갈 때쯤 되면 한 번씩 다시 다가와주고 다시 내가 마음이 돌아와서 다가가고 싶어질 때쯤 멀어지는 바로 그 느낌. 이렇게 4개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얼마나 잤냐? 얼마나 많이 해놨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장관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걸 보고 계신 분들도 한 번씩 들어봤을 회피형이라서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애착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회피형은 기본적으로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사람이거든요. 또는 애착 불안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불안정한 연락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체크 요소랑도 조금 겹치기도 하잖아요. 이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2개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떠올릴 때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연애 이어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고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마음 한켠이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러면은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설령 어장관리가 아니라 회피형이거나 불안형이라 할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든다는 건 그 여자랑 내가 잘 안 맞는 겁니다. 사귀어도 괴로울 가능성이 커요. 자, 2번째로 할 수 있는 건 글로 작성하면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그 여자 사이에 있던 이벤트건, 대화건, 복기를 해보고 제가 앞서 말한 4가지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해당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글로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글로 적고 안 적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제 점심 뭐 먹었나요? 핸드폰 사진이나 카톡을 안 보면 기억이 안 나는 게 사람입니다. 나와 그 여자와의 관계는 어제 먹은 점심보다는 더 복잡하고 어렵겠죠.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장 관리하는 여자는 사람을 사람보다는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연애도 남자와의 교류보다는 자기가 필요할 때 취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런 여자 주변에 있는 남자는 여자가 필요할 때 자원을 공급해주는 대상이다. 그래서 쌓아두다 보니까 그것이 어장 관리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걸 체크하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1번, 특유의 늘어짐이 있는가? 2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가? 3번, 대화가 얼마나 자신의 득실로 이어지는가? 4번, 관계가 일관적으로 유지가 되는가? 이런 어장관리 같은 걸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렇게 악질적이고 나쁜 사람이냐 하면은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어장치는 사람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바보처럼 당해주는 사람도 잘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을 아끼도록 합시다. 제 영상이 아직 작다 보니 지금 구독해 놓으시면 다음번에 올라오는 도움되는 영상을 바로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좋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